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즉 월요일 첫날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3편 국세로 넘어와서 1장에 종합부동산세 공부하고 2장에 부동산 임대소득, 3장에 마지막 단원 양도소득세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론 강의 3강, 거기다가 기출지문 2강, 그래서 총 5강으로 끝나는데요. 범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충분히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하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하시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1장의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1절 종합부동산세 개념 그리고 특징, 용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절과 2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물론 제3절, 4절에서는 우리 35회 시험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됐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한 문제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주택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고요. 6절에 가서 과세 기준일 납세지 그리고 부과 징수 이렇게 해서 이 전체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는데 36회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6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과세 기준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나면 2차적으로 국가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언제를 기준하느냐 재산세 종부세는요 1년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고 보유 과정에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그럼 1년 중에 언제냐 매년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에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 것이냐 세 번째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즉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날, 그날이 6월 1일이고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과세권자가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에 각각 부과하는 물세였다면 이제 국세에서 공부할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이때 공동소유 재산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분별로 나눠라. 각각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재산세는 물건마다 각각 부과를 했지만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는데 공동소유면 지분별로 나눠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세고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이다. 다음 세율은요.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듯이 종부세도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액 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유 주택이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특히 이를테면 법인 소유 주택인데 2주택 이하다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자와 같이 납세자 편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재산세와 같이. 그래서 우리 분할 납부도 있고 납부 유예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했을 때 6개월까지 납부기한 지나고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 방법, 요건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분할 납부 기간이 틀려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또 하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든 종부세든 고지서한장 얼마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 그래서 납부 유예도 재산세, 종부세가 동일하다는 거. 다음 우리 부가주의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과세권자인 국가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것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예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고지서 나간 건 없었던 걸로 본다. 즉 부과주의는 없었던 걸로 본다. 그리고 이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과소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신고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부가주의로 가겠다 이 얘기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용어 그리 어려운 건 없지만 하나 1세대 종합부동산세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이거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요. 왜? 종부세의 특징이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거기서 이중부과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된 거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있다 보니까 한 세대가 1세대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느냐 또는 예외로 세대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1세대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느냐.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 그게 하나의 세대예요. 즉 부부라는 얘기죠. 부동산 소유자와 그의 두고 배우자. 부부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서 또는 머무르거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거기까지 합쳐서 하나의 세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1세대 그럼 기본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고 이 부부와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합쳐서 또는 부모랑 같이 살고 있으면 다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보는데 다만 동거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 세 가지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 분리를 하면 분가를 하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동거 가족 중에 30세 이상인 자녀는 부모랑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인자가 세대 분리해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30세 이상이라도 세대 분리 안 하면 부모랑 합쳐서 하나의 세대다 이거예요.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뭐예요?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결혼했었던 자녀는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하라. 그럼 부모랑 별도로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세 번째, 자녀 중에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여러분,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이 있어요. 100가구의 표본소득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30세 안 됐어도 결혼 안 했어도 부모랑 별도로 세대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월 평균 239만 2,413원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0% 곱하면 95만 6,805원. 이렇게 월 평균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서 세대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이 된다. 다만 이런 소득이 있어도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런데 미성년자도 부득이한 경우 두 가지는 되거든요. 첫 번째,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다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고, 아니면 미성년자인데 가족이 사망해서 고하다, 그럴 때는 하나의 세대 인정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세대의 특례. 자, 두 개의 세대가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혼인한 경우에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을 했네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 세대가 됐고 주택이 두 개면 투기로 볼 거느냐? 아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주택을 두 개 취득했으면 다주택자예요. 투기. 그런데 하나씩 가지고 있던 자들이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건 투기로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기존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했는데 눈에는 주택 두 개니까 투기라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나마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출산 결혼하는데 지원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 개정됐어요. 2025년 즉 2024년 12월 말까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혜택을 줬는데, 결혼 장려를 하기 위해서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됐다는 거. 예, 그리고 따로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 동거봉양 60세 이상인 부모나 직계존속이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합친 날로부터 10년이죠. 10년 동안은 투기로 보지 않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거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로 본다. 합쳐가지고 두 개의 세대가 합쳐서 하나의 세대의 주택이 두 개가 됐어도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고요. 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는데 가격은 뭘로 하느냐? 공시가격이다 이 얘기예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가격을 공시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참고로 매년 한 번 이상, 그래서 5월 말까지 공시가격이 결정 고시가 되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인데 요거는
토지보다 1개월 먼저 4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참고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고시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격 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고 주택도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요, 세무서장이 전국을 대상으로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할 때 따로따로 과세해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둘로 나누죠. 하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이때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그저 별도로 이제 뭐예요? 토지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주택분 따로, 토지분 따로.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잘못 이해하시면 고지서 발부할 때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서 종부세라고 하지 않고 주택분 종부세 따로 하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 구분해요. 따로 구분해서 고지서에 기재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올 때 보면 주택분이 얼마, 토지분이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하면 토지는 재산세 과정에서 재산세 규정에서 공부할 때 재산세는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했죠. 기억나시죠?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생산성에 이용하는 건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 줄여주고 사치성은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높게 부과했죠. 그때 재산세 과세 기준 그대로 가는데 토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합합산 토지. 여러분 종합합산 토지는 별도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 토지만 모아가지고 종합합산세 별도로 계산하고 사업에 이용하는 영업용, 상업용, 사업용 그런 토지는 별도 합산이죠. 이렇게 토지는 두 가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재산세 공부할 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특정 지역의 임야나 사치성 재산 토지는 분리과세니까 종부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토지하고 주택. 그럼 위에서 얘기했듯이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재산세가 과세된 거예요. 여기서 재산세가 과세 안 된 토지는 종부세 계산 안 합니다. 과세 안 해요. 재산세가 과세됐는데 그 과세 대상 토지를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종부세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과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공동소유 주택이든 토지든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계산한다.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택이죠. 역시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을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 특히 토지는 종합합산과 또 하나 별도합산 토지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종합합산이 뭐죠? 비사업용이에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농사 짓거나 축산업하고 있는 건 이건 요건 충족 못했으니까 종합합산이에요. 비사업용. 그럼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을 때 분리과세죠. 그래서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합니다. 또 일정 기준 면적 초과자가 붙은 거 있죠.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자, 초과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하고 역시 종부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안 지났으면 별도 합산으로 가고 6개월이 지난 건 비사업용 종합합산으로 재산세도 종합합산, 종부세도 종합합산으로 과세합니다. 뭐가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죠.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거, 영업용, 사업용이잖아요. 일반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 별도 합산, 재산세도 과세, 종부세도 과세하고 인허가 받은 토지, 기타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도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 종부세 과세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목장, 용지는 그리고 임야는 생산성에 해당하는 토지고 또 임야는 법률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재산세 과세할 때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특기 목적 부동산 다 보유하지 말아라 비효율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거니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생산성에 이용하는 공장용지, 산업 공급용 토지도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재산세는 분리과세 가서 아주 높게 부과하지만 재산세는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거 말고 그러면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상가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사치성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주택 빼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오로지 주택하고보다 토지만 이 두 가지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과세 대상 용어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또 활기차게 보내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